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43K 중후반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부 후퇴를 하며 42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코인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몰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선물 청산맵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43K 중반대까지 올라가면서 스톱 포지션을 모두 청산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올라갔을 만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이 딱 이걸 찍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다시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또 먹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 뒤에는 42K 중반대까지 후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구축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먹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물 청산 맵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기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횡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지쳐가고 있고, 또 코인이 정말 오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2023년도에도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스드 프라이스 밑으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는데, 기간보다도 더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척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또 올라가는 척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그런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맥스페인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올라가는 척하다가 전 점적까지 내려갔을 때 진짜 끝이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일단은 횡보를 오래 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했을 때 너무 지치고 코인이 오르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단계고요. 두 번째로, 이런 단계일 때 비트코인을 조금만 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패닉 셀이 일어나면서 전 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맥스페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43K와 42K 라인은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손바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뿅망치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2년에서 3년 되어 있는 오래된 홀더들이 던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GBTC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꾸고 있고, 이런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42K에서 43K 라인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손바뀜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42K와 43K 라인은 아주 강한 저항대로,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거래량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자체가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부터 거의 절반 정도로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들은 비트코인 횡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구나, 코인 시장에 재미가 없구나, 이러면서 시장 밖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빗썸의 무료 수수료 정책이 조만간 끝나고 있고, 또 알트코인의 점유율을 봤을 때 한국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더 많이 거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점점 트레이드 볼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분들이 코인의 트레이딩을 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볼륨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짜게 식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봤을 때 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의 볼륨량이 줄어든 시점, 그 시점이 아주 좋은 매집 기간이었다. 2023년도에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한국 시장이 줄어드는 그때 매집하기에 좋은 기간이었다라는 거를 2023년도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매집의 구간일 수 있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꼭 한국의 거래 볼륨량이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메이저 코인들이 아주 안 좋은 지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고 시장이 상승보다는 횡보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에서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메이저 코인을 중심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밖의 코인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베어리시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로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들이 입금이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GBTC가 아직도 계속 팔리고 또 그게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이 인플로우 같은 경우도 현물 ETF의 승인 이후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보시게 되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액티브 어드레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어드레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에 비트코인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토큰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양이 트랜스퍼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베어리시한 상황은 맞다.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들은 이 액티브 어드레스, 온체인 데이터를 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트랜스퍼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코인베이스로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토큰 트랜스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의 주도권이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큰 트랜스퍼가 많이 늘어나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불장 때이래요. 불장 때. 조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GBTC나 이런 것들이 다 코인베이스로 들어와 가지고 매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이죠. 그 뒤로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패턴이 다들 아시겠지만 11시 이후에, 밤 11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뒤에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GBTC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맥스페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뿅망치 구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경고를 했을 때 안 오면 그냥 우리는 D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왔을 때 내가 밀리는 건지 밀려서 파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하시라는 그런 것들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게 되면 1월 22일, 23일 때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이때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졌었는데, 스퀴즈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술 지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 저점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이 아플 거기 때문에 코인을 많이 뺏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단기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에 보이는 거는 은행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짓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은행들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 시장 전체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아스아이스 같은 경우는 구제 금융이 될 거고, 구제 금융이 되면 돈이 풀릴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대출 상황을 봤을 때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기업 대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기업 대출을 봤을 때는 신용경색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신용경색이 대출이 줄어들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날덴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통화정책과 다른 유동성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신용경색 부분, 그러니까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접어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용 같은 경우도 고용이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연속 꺾였던 시점은 보시게 되면 하락이 됐을 때 3개월 연속 꺾였었다.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진입이 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는 게 경기 침체가 많이 심해지고 고용이 안 좋아졌을 때 언제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고,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더 더디게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 이후에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시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졌을 때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추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시게 되면은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유입으로 바뀌고 나서 하루에 5,000개씩 들어왔던 비트코인의 수량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에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매집을 해가고 있다. 비트코인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크립토 에셋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순유입으로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이 크립토 에셋 플로우를 봤을 때도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고 있냐?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DCA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더 하락을 하면 거기서도 사면 되겠지만, 이미 DCA를 시작을 해가지고 코인을 모으고 있다라는 증거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끝인가 라고 할 때 비트코인의 1,000개 이상 되는 어드레스의 밸런스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제가 멤버십에서 이번 주 멤버십 할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갈렸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 원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100개 이하로 가지고 있는 이 리테일들, 큰 리테일일 수 있는데 100개, 뭐 10개, 그 다음에 1개 미만, 모두 다 큰 폭으로 원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개미들의 비트코인을 세력들, 고래들한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장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코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다, 주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 이 힘든 시기에도 정말 이때부터 축적을 하고 있고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고래들이고 세력들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채굴업자들도 비트코인을 거기다 던졌어요. 그러면서 채굴업자들도 보시게 되면은 프로핏 로스를 봤을 때 좋지 않은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 구간 이후에 늘 비트코인은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시기가 정말 불장이 되기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이고, 반감기, 우리가 힘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까먹을 수 있습니다. 10일 정도 남았죠. 반감기가 조만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반감기 때는 늘 그래왔습니다. 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왔었다. 이 반감기 때. 반감기를 거치고, 중요한 건 반감기 이후에, 직후에 바로 안 오르고 사람들이 더 지치게 만든 뒤에 오르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시기가 조만간 좋은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은 알아서 좋은 길을 잘 가고 있다. 우린 힘들지만 비트코인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호들하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캐시우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의 효용성, 금이 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막 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런 효용성 측면에서 훨씬 좋아가지고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냐,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7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세력들은 꼭 가격이 7만 달러가 아니더라도 보시게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에 비트코인은 152%, 비트코인은 그다음에 121%, 비트코인은 302%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평균 192% 상승을 했다. 근데 2024년도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다. 우리 몰래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고래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한참 남았습니다. 정말 즐겁고 신나는 장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지치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거 사이클을 대입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280K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한 3억 정도 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게 준비를 잘 하고 한 번 더 만약에 하락이 온다고 하면,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하락이 온다고 했을 때 내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대를 잘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